자, 오늘의 알고 보면 쉬운 공은 지금 2배치예요. 제가 이제 그 구장에 계신 다양한 분들한테 선택해보세요 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이 공. 여러분들은 이제 이 공을 뭘 치실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본인한테 이 공이 딱 왔을 때 나라면 과연 이 공을 뭘 칠까 라고 생각해보시면 돼요. 첫 번째 선택은 이거는 뱅크샷이었어요. 투뱅크. 네, 23점 치시는 분, 딴 게 별로 쉴 게 없다라고 하시면서 투뱅크를 치셨고, 뭐 이것도 뭐 나쁜 선택은 아닙니다. 그죠? 나쁜 선택은 아니에요. 노란공 횡단, 노란공 횡단 괜찮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선택도 나쁜 선택은 아니죠. 옆돌리기 이쪽으로 길게 치는 거. 자, 그리고 30점 치시는 분도 요공 앞돌리기 이렇게 선택하셨어요. 자, 키스가 아슬아슬하게 빠질 뻔했지만 키스가 나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앞돌리기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드려볼게요. 보세요. 키스가 보이잖아요. 앞돌리기를 했을 때 갖고 얇게 치시면서 8시 반 방향 3팁 주고 끌어가세요. 얇게 끌어서 이렇게 가세요. 그죠? 거의 대부분 이 조합으로 가시죠. 얇게 끌어서, 그죠? 이 조합으로 거의 대부분 이렇게 가세요. 근데 이 두께 당점 조합을 하면 이제 제일 어려운 게 키스예요. 그리고 얇게 적당히 끌어가는 게 되게 어려워요. 얇게 잘 끌어갔다 치는데도 일적구가 이렇게 움직이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게 되다 보면 키스가 상당히 위험해지죠. 아슬아슬하게 빠져서 득점은 됐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그 키스가 되게 부담스러운 상황이에요. 근데 이렇게 치는 건 봐보세요. 이렇게요. 한번 봐보세요. 1적구를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낮게 얇게 끌어치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두께를 조금 쓰고 중단 쪽 당점 내린 중상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상 정도 주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렇게 1적구를 내려서 키스를 빼고 간다는 거. 이렇게 내려서. 그리고 이정수님 말씀이 정답이에요. 1적구가 30도 방향으로 가는 걸 정확하게 인지하면 진짜 중요해요. 요 공은 여러분 기억하시면 정말 좋은 공이어서 그래갖고 말씀을 드린 공입니다. 네, 이렇게요. 나인포나인님 맞아요. 나인포나인님이 말씀하신 공입니다. 자, 알고 보면 쉬운 공은 바로 상단 당점을 이용한 옆돌리기입니다. 아까 우리 말씀드렸던 공이죠. 상단 당점을 주고 치는 옆돌리기. 자, 이 공이요, 지금 거의 보면은 라운드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지금 눈엔 잘 안 보이지만 이렇게 라운드가 그려지는 느낌이거든요. 이 공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 상태가 쉬운 상태가 있어요. 쉬운 상태가 있으니까 쉬울 때를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공을 딱 보시면 일단은 아마 딱 눈에 보이실 거예요. 이게 분명히 치면 이렇게 빠져나갈 것도 보이고요. 첫 번째가, 그죠? 이렇게 빠져나갈 게 보이고, 그리고 여기서 라운드를 뭔가 만들어야 될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이 공을 설명을 한번 끝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수구가 라운드가 그려져야 되고 정확하게 코너 쪽으로 가야 되고, 그죠? 되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을 만한 공이에요. 개넥신님도 말씀하시고 유키네짱님도 어렵다라고 말씀하시고 되게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공을 치는 방법을 알면 많은 배치에서 응용도 가능하고 생각보다는 쉬워요. 그리고 이렇게밖에 안 가요. 그 상황을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그 상황을. 자, 여러분 다들 아시는 내용이지만 지금 저렇게 한 칸 반 기울기 이하에 있을 때요, 이 공을 이렇게 무회전으로 치면 이렇게 입사반사각으로 가죠. 이건 당연히 다들 아시죠. 내 공이 이렇게 입사 라인이 들어와서 이렇게 반사 라인이 생기잖아요. 이거 당연히 다들 아시죠, 여러분. 근데 이 상태에서 당점을 오른쪽 상단을 줬어요, 제가. 그럼 어떻게 가는지 여러분 다 예상되시죠? 이렇게 쳐놓으면 공이 저렇게 안 내려가고 라운드가 이렇게 생겨서 진행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 이게 이제 곡구 현상이잖아요. 그죠? 곡구 현상이 지금 이런 방향 쪽으로, 요 방향 쪽으로 나타난 거잖아요, 지금. 상단 당점에. 근데 이 곡구가 일어나는 게 이렇게 두 칸이 넘어간 정도의 기울기가 되잖아요. 두 칸 반 정도의 기울기가 되기 시작하면은, 자, 여기서 이제 사구를 따져볼게요. 여기서 사구를 치면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겠죠. 그죠? 이렇게 가기 때문에 입사반사각이 이런 식으로 형성이 돼요. 무회전으로 치면요. 수직에 가까워진다는 얘기예요. 두 칸 반 정도 서부터. 보통 3칸 기울기서부터라고 얘기를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2칸 반 정도서부터 수직에 가까워지기 시작한다고요.
요 상황이 되면 두 칸 반 정도 서부터, 그러면 이제 무회전 입사 반사 각이 이 수직 입사가 거의 되기 시작해요. 그죠? 얼마 차이 안 나죠? 반 칸 정도 내려가는 정도잖아요. 근데 그랬을 때 회전을 주면 좀 더 이쪽으로 가겠죠? 조금 더 오른쪽으로 우측 방향 당점을 회전을 주면 오른쪽 방향 쪽으로 가는 거 당연한 거잖아요. 제가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내려왔던 공이 회전을 준 만큼 이쪽으로 더 가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게 아까 전처럼 상단 당점을 주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라운드가 형성이 돼요. 아까 입사반사각이 수구가 여기 있을 때 이런 식으로 가서 이렇게 가서 입사반사가 이렇게 형성될 때 곡구 현상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근데 수구가 이쪽에 있으면 이 곡구 현상이 이런 식으로 생긴다고요. 요 라운드로. 이 곡구 현상은 내가 만들려고 만든 게 아니라 자기가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곡구 현상 때문에 옆돌리기 치기 되게 어렵지 않아요? 이 곡구 현상을 안 내려고 노력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스트로크를 최대한 부드럽게 한다던가 당점을 낮춘다던가 무언가의 작용을 통해서 이 곡구 현상을 안 내야지 옆돌리기 성공률을 높일 수 있잖아요. 우리는 물론 곡구를 이용해서 치는 공도 있지만요. 근데 지금 반대로 이 곡구 현상은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곡구 현상을 안 일으키기가 더 어렵다고요. 치면은 내가 이렇게 안 가게 무언가의 작용을 하지 않는 이상 무조건 이렇게 간다고요. 당점 위로 올려놓고 쳐놓으면 지가 알아서 라운드가 이렇게 그려져요. 자기가 알아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언가 하실 필요 없다고요. 물론 속도에 따라서 라운드가 더 그려지고 덜 그려지고 하기 때문에 이건 연습을 하셔야 돼요. 연습은 하셔야 되지만 이 라운드를 내가 뭔가 일으키려고 뭔가를 하려고 안 해도 된다고요. 당점만 위로 올리면, 이 기울기 상황에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상단 당점만 정확하게 지켜주세요. 그냥 상단 당점 위에 주고 그냥 쳐보시면 무조건 이 현상이 나온다고요. 보세요. 지금 뭐 쉽다고 강조를 해도 이 상단 당점을 잘 못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30점 치시는 분이에요. 자연스럽게 하시잖아요. 상단만 줬을 뿐인데 라고, 진짜 상단만 준 것 뿐인데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이거는 상단 당점을 이 곡구 현상을 이용하지 않으면 없는 공이죠. 옆돌리기가 이렇게 들어오면, 라운드 없이 이렇게 들어오면 입사반사하고 따져보면 무조건 나가야 되잖아요, 이 공이. 그죠? 여러분, 이건 당연한 거잖아요. 입사반사가 따져보면 당연히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라운드가 이렇게 그려지면서 입사각이 여기로 좁혀지는 거잖아요. 여기 출발하는 걸로. 아니, 뭐 물론 정말 쉽진 않죠. 솔직히 두께도 잘 맞춰야 되고 상단 당점도 유지해야 되고 하지만 알고 보면 생각보다 쉽다는 얘기. 알고 보면 생각보다 쉽습니다. 요런 상황에 딱 되면, 아셨죠? 요런 상황에 딱 맞물렸을 때 두 칸 반 정도 떨어져 있고, 네, 내공의 수구하고 일적구 길이가 두 칸 반 정도고, 그러니까 일적구가 이렇게 두 칸 정도에 있고, 그러면 딱 두 칸 반 정도가 딱 휘어지면은 딱 코너 돈다고요. 그러니까 코너를 딱 도는 그 기준점이니까 쉽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요. 그래서 이렇게 쳐놓으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휘어진다고요. 자연스럽게 휘어져서 자연스럽게 코너로 멈칫하면서 이렇게 쑥 말려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그래갖고 이렇게 딱 된다고요. 이렇게 말려져서. 이제 주의점을 첫 번째 주의점, 요 공 치실 때 테이블과 공의 상태가 제일 중요해요. 좀 미끄러운, 그러니까 초반 테이블 상태, 초반 공 상태면 라운드가 많이 생겨요. 그리고 이제 공이 좀 더러워지고 테이블도 좀 더러워지면 라운드가 좀 덜 그려집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걸 응용하시면 되겠죠. 미끄러운 상태 때는 라운드가 많다는 얘기는 여기 지점을 못 간다는 얘기잖아요. 라운드가 더 크게 그려지면 크게 그려질수록 이렇게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회전을 더 주면 된다고요. 미끄러운 상태 때는. 자, 이렇게 곡구가 좀 많이 생깁니다. 많이 생겨서 이런 식으로 공이 못 도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이런 때는 옆으로 갈 수 있는, 오른쪽으로 갈 수 있는 회전을 더 주시면 되고요. 반대로 이제 라운드가 덜 생기는 경우가 있겠죠. 공이 뻑뻑하거나 테이블이 뻑뻑하면 회전을 좀 빼주시면 돼요. 곡구가 좀 덜 생기기 때문에 회전력을 조금 빼주시면 됩니다. 좀 이렇게 곡구가 덜 생기면은 빠지잖아요, 공이.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임팩트가 강한 샷이 절대 아닙니다. 그냥 팔로우가 들어가면 됩니다, 여러분. 임팩트가 강한 샷이 아니에요. 이렇게 빠지시는 분들. 이렇게 빠지시는 분들은 왜 이렇게 빠지시는 거냐면, 이 공이 맞고 임팩트가 강하면, 내 공에 충격이 강하면 분리가 커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내가 평범한 분리각에서 라운드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분리가 커진 상태에서 라운드가 그려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라운드가 보이지도 않아요. 이렇게 되면 그냥 이 분리가 너무 커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적당하게 그냥 속도만 올려주시면 돼요. 아셨죠? 강한 임팩트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셨죠? 알고 보면 쉬운 공이 진짜 너무 쉽다 이런 공은 아닙니다. 네, 난구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 생각보다 쉽다라는 개념의 공이에요. 제가 알고 보면 쉬운 공 진행하는데 옆돌리기 이렇게 있는 공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있는 옆돌리기처럼 요거 알고 보면 쉽습니다. 이건 모르고 봐도 쉽잖아요, 여러분. 어쨌든 요것만 지켜주세요. 항상 모든 난구 플리라든가 모든 공들에서 요거 지켜주시면 정말 제일 좋죠. 스트로크는 간결해도 되고 롱 팔로우도 상관없습니다. 팔로우가 길어도 상관없어요. 요 브릿지만 안 떨구고 누군가가 이 브릿지만 이렇게 잡아줘도 여러분들 정말 좋습니다. 그죠? 쾅 하지 마세요. 세게 쾅 하지 마십시오. 자, 그리고 이제 두 칸 기울기. 이 두 칸 기울기는 당연히 여러분 뭐 해주면 되겠어요? 두 칸 기울기 때는 회전을 좀 줄여주면 됩니다. 네, 1시 반 방향 회전을 뭐 1시 방향 쪽이나, 자,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도 이용하면 되겠죠.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도 이용하시면 돼요. 요거는 두께를 좀 더 두껍게 쓰시면 돼요. 아까보다 공이 맞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더 라운드가 잘 생겨요. 떨어져 있을 때도. 갖고 이거는 큐선을 회전준 방향 쪽으로 돌리시는 경우가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쪽 회전 주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치면서 큐를 이렇게 돌리시는 분들이 많다고요. 근데 이렇게 돌리시면 않으면 된다고요. 회전을 주시면 큐선은 항상 이쪽으로 나가게, 큐 방향이. 이런 공은 진짜 비틀면 안 돼요. 비틀지 마시고 앞쪽으로 뻗을 수 있게. 그러면 여기 말씀드렸죠, 큐선 방향 쪽으로 앞쪽으로 밀어주세요. 그러니까 요 공 같은 경우는 이용하시면 되게 좋으실 공이에요. 생각보다 라운드가 되게 크게 그려져요. 지금 보시면 이거 화면이니까 그렇지 실제로는 되게 많이 그려진 겁니다, 라운드가. 아셨죠? 진짜 어렵지 않아요? 상단만 정확하게 콕 이렇게. 알았죠? 여러분, 여기 이 공이 진짜 이렇게 딱 잡아놓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되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이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보세요, 요 공. 요거 똑같은 공이라고요. 지금 두껍게 쳐서 여기서 감기는 공. 그죠? 이게 제가 연습구여서 이렇게 칠 수 있는 것처럼 보여도 이 공도 생각보다 되게 쉬운 공이라고, 이렇게 감기는. 여러분 해보시면 정말 쉬운 공이고 생각보다는 원리적으로 되게 쉬운 공이니까 여러분들 한번 연습해 보시라고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와, 덥다. 에어컨 좀 틀어주세요.